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일본 크루즈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뉴얼 사회의 한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기 대응이 크게 잘못되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약 3,7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월 21일 오전 9시 현재 63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2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2월 5일 10명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일 발생했는데 2월 7일 41명, 2월 10일 65명, 17일 99명 등 10일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9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29개 국가에서 75,777명의 감염자와 사망자 2,130명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04명의 감염자와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1월 20일 56개국의 승객 2,666명과 승무원 1,045명 등 총 3,711명이 탑승한 뒤 요코하마 항을 출항하여 일본 가고시마시, 홍콩, 베트남, 대만 등을 거쳐 2월 4일 요코하마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25일 홍콩에서 하산한 80세 남성이 2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이른 2월 3일 요코하마 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본토 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크루즈선을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시키고 탑승 인원의 하선을 금지하는 격리 조치를 내린 뒤 검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격리된 승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크루즈선에 탑승한 자국민 승객이 300여 명에 달해 전세계편 2대로 2월 17일 이송했습니다. 탑승객 가운데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아 미국 내 환자는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일본의 방역 체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2월 18일 크루즈선에 우리나라 국민 이송을 위해 공군 3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했습니다. 19일 도착한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귀국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7명은 인천국제공항 부근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 음압격리실에서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21일까지 프린세스호의 승객을 하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이후 선상 격리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선내 감염이 확산되자 뒤늦게 하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승객들의 하선이 끝나면 크루즈선 운항회사와 협의해서 승무원들도 희망에 따라 하선시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18일까지 유람선 승선자 2,404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고 밝혀 나머지 1,307명 중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하선한 승객도 별도로 격리시키지 않고 바로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타 켄타로 일본 고베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유튜브 영상에서 18일 일본 후생노동성 재파견 의료팀 일원으로 승선했는데 크루즈선 배안의 상태는 비참하고 일본 정부의 부실한 대응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은 공중보건 위기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교과서적 사례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거류성 방역 대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허둥대는가입니다. 그것은 일본 특유의 매뉴얼 문화의 한계를 여실히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즉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에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가 도착했지만 일본은 구호물자 처리 방침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밥과 국을 자신의 차에 싣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외국에서 달려온 어르신 역시 일본 면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전의 추가 폭발 위험도 높아 바닷물을 끓여다가 원자료를 냉각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고민하다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 폭발이 발생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2014년 3월 중부 야마나시 현에 전례 없는 폭설이 내렸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상당 기간 제설 작업에 동원되지 못했습니다. 현에서 정한 직원 소집 조건에 지진과 태풍만 있었고 폭설에 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3일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두고도 우왕좌왕하는 것을 거듭했습니다. 탑승객 3,711명에 대한 전수조사, 탑승객 관리, 하선 시점 등을 놓고 갑론을박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고 14일이 되어서야 80세 이상 일부 고령자만 하선시킨 가운데 이날까지 무려 21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기 대처부터 후속 대처까지 일본 정부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대응을 벌이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크루선 선내의 초기 대응과 통제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의 격리 조치를 실시할 때 승객들에 대해 체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염자가 나온 이후에도 크루즈 내 사람들은 객실 외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4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통제나 대책 없이 뷔페 식당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식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승객들이 객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식사도 룸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승객 전원 검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본은 초기에 정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 검사를 진행하며 전원 검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밝혔다가 이후 감염자가 70명대로 넘어간 이후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를 생각하여 전원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후 8일이 경과했음에도 승객의 5분의 1만 검사를 완료했을 정도로 전반적인 방역 체계 및 검정 속도가 선진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홍콩에서는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승객들을 태우고 정박하고 있던 월드 드림호가 불과 5일 만에 승객 1,800명 전원의 검사를 완료했고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모든 승객의 하선 허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더욱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편 매스컴은 이번 크루즈선의 입항 금지 결정은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미적위와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적위와 대책은 해상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물가로 끌어들여 육지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섬멸한다는 뜻입니다. 즉 해상 원천 봉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미적위와 작전에서 발전한 개념입니다. 이 의미가 발전해 병원군의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물샐 틈 없는 방역 정책을 펴는 것을 미적위와 대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일본의 고질적인 매뉴얼에 집착하는 행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사례일 경우 침착하게 잘 대처 가능하지만은 이 사례와 도호쿠 대지진처럼 매뉴얼이 없는 재앙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회피를 이유로 대처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즉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일본식 관료주의의 폐해와 매뉴얼에 없는 사태가 오면은 다른 곳에 떠넘기는 정부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 문화는 일본 특유의 집단 지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가대 의존하는 일본의 행태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경우의 수를 모두 담은 완벽한 매뉴얼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을 시 매뉴얼을 무시하고 가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크루즈선에 대한 격리 조치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